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고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야기 하나씩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1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주가의 연속성도 기대할 만한 자리일지 황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고민이 연속성이 약한 건지 하루 반짝이 아닐지 이 고민을 지난달에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8월 들어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실적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본다면 기대감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 화답력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 관점에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확실히 바닥은 잡았죠. 네, 특히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 그리고 7월 달 들어서부터 바닥에서 거래량이 워낙에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이제 거기서 상승 트리거만 좀 뭐가 나와주면 시장은 이제 올라갈 준비는 다 되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던 공급 계약 소식이 LG 엔솔하고 테슬라하고 먼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ESS 성장을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인데, 지난번에도 ESS는 사실 미국에서 2024년도에 정점을 지나왔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산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위 시장에 조금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화 해왔던 부분들이 쇼커버링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겹치면서 실적도 당연히 바닥을 턴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부 주도주, 오늘 같은 날은 뭐 화장품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섹터에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수급의 좀 빠른 스마트머니들의 빠른 이제 이동, 단기 매매 수급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ESS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볼만 합니다. SDI나 LG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뭐 LNF나 그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전해핵, LFP 배터리로, ESS는 이제 LFP 배터리로 주로 만드는데 전해액을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쓰고, 네. 오늘 엔캔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 이슈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미국에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 이런 것보다 지금은 ESS 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일단 1번이고, 두 번째는 ESS가 우리가 생각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엄청 많이 열려있는 시장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가는 올라가니까 상황을 보면서 매매는 하시는데 2023년도에 그 정도 시세를 보기까지는 아직은 뭐 조금 더 트리거는 사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가서 다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또 순환매 차원으로는 또 주가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게 하나 궁금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ESS로 네.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동에 걸린 게 삼성 SDI. 네. 그러니까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목 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새롭게 공략을 한다면, 포인트를 좁혀본다면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ESS 삼성 이제 각형 배터리를 씁니다. 네. 네, 각형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삼성 SDI가 갈수록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삼성 SDI 밸류체인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지금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테슬라 쪽에서 뭐 LG 엔솔하고 공급 계약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비단 뭐 테슬라만 ESS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뒷단으로 네. 생각해 보시고요. SDI하고 LG 엔솔 두 개 업체로 보시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커스 좀 맞춰주셨고요. 탄산 리튬 가격에 조금 더 무게 실어서 질문 좀 가보도록 할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우리가 랠리를 봤을 때가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에 나선다라면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CATL이 리튬 광산 생산 중단 일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물 쪽에서 움직임도 나옵니다. 리튬 가격과 연결고리가 깊었던 종목의 메리트가 커지는 구간인지, 약간 테마의 영역이라고 안 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란 메리트 있을지
될지 이 점이 궁금하네요. 네, 주요 뭐 리튬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엔캠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리튬 보아수라든지 이런 좀 주요 종목들이 현재도 이제 급등하는 이제 모습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좀 봤을 때 뭐 이렇게 주요 셀 3사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렇게 중대형 2차 전지주에 비해서 비교적 움직임이 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특히나 이제 리튬에 대해서 리튬과 연관이 되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는 리튬 관련주들이 유독 더 눈에 띄는 좀 모습, 그런 영상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주가가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있긴 하지만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리튬이라는 하나 어떤 이슈, 그리고 이게 이슈가 바로 좀 테마로 묶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중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리튬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은 비중을 적게 해서 아직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고 업황이 또 점차적으로 새롭게 또 개선이 되는 모양새, 이런 부분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전반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다면 내가 물량을 여기에서 조금 더 실어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큰 틀에서 본다면 더 이상 바닥을 떨어지지 않을 거니 비중을 늘려도 되는 구간까지도 보실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미 비중이 좀 많으신 상태이시라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더 담아서 가격을 좀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더 개선세를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고, 또 ESS 라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시장들이 좀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미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이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적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물량을 늘리시면서 좀 더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 가진 이슈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체 수급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그러면 오늘 앞서 답변 주시면서 화장품과 같은 기존 주도 섹터 좀 쉬어가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쪽이 다시 살아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은 빠르게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머무를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까요? 과거처럼 이제 추세가 하락이 완전 깊어지면서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가고 그런 식의 하락은 이제 좀 멈춘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하나의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추세 전환 섹터로 돌아섰기 때문에 잠깐 뭐 조정이나 약한 조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올라갈 때는 모든 섹터가, 모든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우르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선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대장주와 이제 그 위에 주식들이 많이 갈릴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에너지 그 개선폭이 많이 좋아진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아마 먼저 좋아집니다. 그래서 SDI하고 엔솔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LNF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그래도 각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그래도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 큰 전략도 같이 저희가 조언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IT 섹터를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온 수출입 데이터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전했어요, 선방했어요,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7월 달까지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던 스토리였거든요. 직접적으로 오늘 뭐 관련주에 타격이 있진 않지만 관세 불확실성 타격이 벌써 나타나는 건지,
오늘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이 수출입 데이터에 주목하면서 8월 한 달 동안에 이 관세에 대한 영향력에 우리가 좀 빨간불을 조금 더 켜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언 받고 싶네요. 네, 뭐 일단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일시적인 출렁이 있을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한 불안정성,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도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관세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소식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비교적 주가는 또 견조하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인 상황이고 또 이렇게 각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도 반영이 되었고 주가도 내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우려감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좀 더 개별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도 필요하겠지만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지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각각 종목들마다 호재성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뭐 이렇게 반도체 주라고 한다면은 뭐 차세대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신제품 개발이죠. 이런 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본부장님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수혜 영역에 있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사실 반도체에 무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부품단은 또 관세가 아직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동시에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반도체 주를 좀 보게 된다면은 먼저 1차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품의 경우는 일단 개별적 이슈보다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사실 SK하이닉스의 경우는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다 쉬어가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추세를 타는 모습 보여지게 된다면은 올해 1차적으로 대형주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런 프림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품주들 그러니까 중수형 부품주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 황 팀장님 투자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그 전후로 해서 관련된 투자 모멘텀이 압박이라고 우리는 해야 될까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현재의 위치와 더불어서 지금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주가에 좀 더 자극적으로 가는 재료들은 뭐 반도체 쪽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뭐 일단 시장에 거의 다 흘러났던 재료들 그리고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 단기 모멘텀들은 사실 정상회담에서 나오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나오더라도 네. 그렇게 항상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도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은 미국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간다던가 뭔가 새로운 수주를 받던가 그런 이슈들이 아마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가 내년도, 내후년도 HBM을 엔비디아에 얼마나 공급할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두 기업 간에는 아마 그 가격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겁니다. 아마 HBM4가 되겠죠. 네. 삼성전자는 3E인 부분들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에서는 3E가 어느 정도 통과를 해야 관련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들 주식들을 보면 특히 HBM과 관련된 소부장들은 사실 주가가 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좀 올라갈 것 같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부장들은 또 신규 수주나 또 선단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종목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그다음에 오라클처럼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관련 종목들,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 수주, 테슬라 수주 이후에 많이 움직였던 게 결국 설계 디자인 하우스들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도 소부장들도 움직였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최근 한 2주 동안 주가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이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서 이쪽 섹터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플랫폼 쪽까지 추가해서 네. 그림 같이 그려봐도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 사실 뭐 카카오는 이번에 소버린 AI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는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익성보다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랫폼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나 이제 오픈 AI 통해서 새로운 유료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양원 국면이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어떤 게 더 셀지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조금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IT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진경 본부장님, 이유가 뭐 뚜렷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이걸 IT 내에서의 순환매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의 연결고리가 영향을 주는 건지 LG 이노텍도 좀 움직이고요. 오늘 OLED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IT 내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지 이렇게 훌쩍 불기둥이 세워지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개별적인 이슈는 사실 이제 저도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또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가 또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적인 좀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OLED 좀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좀 그동안의 주가가 눈에 띄게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바닥을 다져왔고 그리고 수혜가 되었던 업종들이 서서히 좀 반등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좀 개별적 이슈보다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순환매 장세가 좀 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OLED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에게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주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주셨네요. 3위는 저희가 소비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군들 많고요.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실적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소비, 달바글로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여기가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오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게 기회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 달바글로벌 움직임 나옵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증권사들도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맞다. 미묘하게 좀 엇갈리고 있어서 현 구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렵습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기는 해요. 이게 네. 시장이 좋았으면 지금 순환매장이 아니고 이제 한 두세 달 전에만 이렇게 나왔어도 사실 좀 더 세게 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APR의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 맞춰서 실적 플레이하는 수급들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사실 시장의 예상은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지만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장단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VT, 달바글로벌 이 화장품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툴이라는 거죠. 단일 품목으로 계속 가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VT 같은 경우는 리들샷이고 네. 달바글로벌은 다른 품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미스트를 워낙에 떴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제 단기 하나의 상품으로 계속 가는 실적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좀 명확하게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주가가 하락했으면 그리고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2분기가 300억 정도 나왔고 3분기, 4분기 모두 이제 유럽에서 성장성, 매출, 이익 모두 다 탑라인과 영업이익 모두 다 성장하는 구간으로 보면 일정 부분 빠지면 또 분명히 반대는 또 들어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큼 빨리 들어오느냐,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또는 이거 K 컬처와 관련된 수급들이 얼마큼 순환매가 이쪽에서 돌아와 주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PR 시가총액 이제 1위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치가 더 확고해졌어요. 그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달바 오늘은 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네. 달바 글로벌은 하락을 했고 APR은 시간의 넥스트장에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1위 APR이 그래도 APR만한 게 없다라는 시각으로 APR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달바 글로벌도 일정 부분 빠지면 분명히 저가 매수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실적 플레이 보고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지난주 금요일 날 사셔서 좀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직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저는 보유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봐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오후 들어서 또는 내일까지 반대 매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일정 부분 빠지고 나면 이 정도면 너무 싸졌네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시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또 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 고려해서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바 화장품에 대한 평가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는 별로더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요. 올라갈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맞아요. 근데 그래요. 올라갈 때는 나 달바 써봤는데 너무 좋다라는 평가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진정되면 또 달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이 특별히 많이 오고요. 네. 올리브영이 지금 CJ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리브영에도 달바 글로벌 제품들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3분기 기대,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성장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추세를 돌리는 거, 최소한 뭐 21선이든 11선이든 본인만의 추세를 돌리는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좋을 땐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 막 찾게 돼요. 그중 하나가 또 오버행 이슈라서 다음 보호 예수 해제일이 봤더니 8월 22일이더라고요. 그 날짜 전후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단기 악재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7월 중순부터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7월 중순부터 질질 흘렀어요. 그러다가 APR 실적 발표 보고 같이 따라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다음 주쯤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버행 이슈로 물량 나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기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비슷한 결의 질문 본부장님께도 드려볼게요. 달바 글로벌의 충격이 달바도 두 자릿대 급락이지만 화장품 다른 쪽들도 일제히 빌미로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정이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은 따로 있을지, 그리고 사실 오늘 IR이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리콘2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어요. 분위기 전환될 수도 있을지, 그에 대해서 베팅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화장품주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이제 시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의 경우는 일단 한 차례 조금 올라왔던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달바 글로벌의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뭔가 조정의 빌미를 좀 더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워낙에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실망감도 그만큼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실망감을 인해서 물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좀 더 화장품주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을 옥석가리게 나선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화장품주라고 해서 이제
이제 모두 다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화장품주 어떤 주요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얼마만큼 수출이 진행이 되고 그런 제품들이 얼마만큼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더더 민감하게 좀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가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주를 보실 때에는 모두 화장품주들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신다라기보다도 주요 제품들에 대한 어떤 성적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OEM, ODM사에 대한 매력도는 본부장님 지금은 좀 떨어졌나요?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면 브랜드사, 좀 이름 있는 제품이 있는 이렇게 보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지금 저는 이제 분위기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OEM, ODM 사봐도 OEM, ODM 회사들보다도 이런 주력 브랜드를 좀 가진 업체들이 더욱더 좀 시선이 많이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으로서는 이렇게 좀 주요 브랜드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더욱더 좀 더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각각의 화장품들 살마다 이런 제품들이 좀 더 유명한 이런 제품들이 더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시기에는 다시 이런 부분이 또 ODM사로 좀 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엔터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가려고 합니다. 황 팀장님,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장중에 10만 원 선도 뚫어냈네요. 그러면서 궁금합니다. 한 차례 엔터는 미리 좀 쉬었고요. 3사 실적도 긍정적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YG가 강하게 치고 올라섭니다. 화장품까지 주춤하면서 K 열풍의 주도주가 엔터가 되는 건지 상단 열리면 강했던 시절을 좀 전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메리트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YG나 JYP 엔터 주가 보시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달바글로벌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2달 전 모습이 지금 엔터주 모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들도 보시면 엔터주들 한 2달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고생했어요. 하이브 이슈 있을 때 같이 밀렸다가 주가가 이제 다시 제자리 갖는 느낌이고 실적도 예상치대로 거의 다 잘 나왔고 기업은 뭐 K-팝은 계속 흥행을 하고 있었고 기업은 변한 게 없었어요. 시장의 수급만 그냥 왔다 갔다 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2년 전에.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이제 벗어나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사들은 YG와 JYP가 가장 센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도 좋고 다 좋지만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두 기업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런 밑에 있는 아이돌들이 계속 커나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요즘에 아이돌이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져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을 뭔가 팬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약간 공부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아직은 사실 엔터 투자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하게 되면 좀 확장해서 뭐 YG 플러스라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 에이스 K-팝 뭐 ETF라던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아직은 갈 길이 조금은 저는 남았다고 봐요. 소비자 확장해서 식품주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세계의 세계 문화 속으로 우리나라 K 문화들이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나더 레벨로, 넥스트 레벨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많으니까요. 여기에서 수혜에 입을 수 있는 영역 골고루 보자 조언 주셨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위주로 앞에 키워드 봤고요.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 이슈 먼저 점검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본부장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와 맞물려서요. 전선업계 수혜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강력하게 모멘텀으로 연속성이 있을지는 또 모르겠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소화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주요 뭐 종목들 LS 에코에너지라든지 대원전선, 뭐 대한전선 제가 이런 좀 종목들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장 초반에 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들 지금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주가의 경우가 장들 변동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은 뭔가 추세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있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중의 변동성을 나타내주면서 움직임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관련된 이슈는 한 차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추세 매매로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꾸준히 가져간다라는 전략보다도 조금은 이제 비중을 적게 해서 단기적인 매매가 좀 더 필요한 종목들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투자보다는 빠른 대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원전 쪽으로 조금 틀어볼까요? 원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죠. 황 팀장님, 조방원에서 오늘 따뜻하다, 뜨끈하다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원전 쪽인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에 갈 때 가긴 해야 되는데 오늘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베트남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뉴스케일 파워 모멘텀은 있거든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으신지 원전주 한번 봐주세요. 원전주는 뭐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네. 고점. 하지만 조금 긴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낮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아직까지 원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증가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해내려면 원전의 역할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려면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던가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계속적인 수혜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에 좀 그 정치적인 관계도 많이 겪어 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남아 쪽에서 앞으로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MR 쪽으로 아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10년 대형 원전 한 기 짓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SMR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대통령 어느 한 뭐 정책 위반자가 추진하고 자기 임기 내에 사실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소형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도 할 수 있고 원전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결과, 앞으로는 당연한 미래가 되었어요.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수주가 될 건지 누가 더 많이 수주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아마 네.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 위주로 원전을 많이 짓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더더욱이 지금 이제 신흥국들 위주로 미국 위주로 많이들 지어질 걸로 보여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7만 한 4천 원 정도 전고점인데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지금 비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모든 성장주는 항상 비싼 구간을 거쳐가거든요. 지금 시총이 한 40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4조 정도 되는데요. 100조 이상은 바라보고 있는 회사이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당장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단기간에 올 상반기에 특히나 한 두세 달 동안 굉장히 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는 좀 있을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도 있고. 근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원전 주식들과 다르게 기간 조정으로 이거는 버텨냈습니다. 상대적으로 팔 사람은 없다라는 거고요. 누군가 떨어지면 계속 사들이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인지 또는 먼 미래 저점인지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사셔도 지금보다는 비싼 가격에는 언젠간 팔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가 문제긴 하네요. 네. 그 기간 좀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 원전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재건에 포커스 조금 맞춰볼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시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궁금합니다. 방산 힘 많이 빠졌죠? 조방원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 관련한 모멘텀에 들썩들썩하는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입니다. 아이디어로 활용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재건주 수급이 또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방산주의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사실 방산주의 경우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다. 그리고 LIG 넥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실적 발표하면서 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조정의 빌미를
나타내주고 있고 이슈가 나오면서 재건주라는 이런 하나의 또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또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은 재건주들의 경우는 사실 주가가 오를 때는 또 시원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재료가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는 재건주 지금부터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되 다만 테마주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시면서 좀 투자에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주의 메리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조언 받아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황유연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